아이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 식탁에서 식사 준비하고 밥 먹자, 이제 그만 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싫어. 엄마도 맨날 핸드폰 하잖아. 나 이거 먼저 할 거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엄마가 말대답에 화가 나서 어, 빨리 나 핸드폰 그만하라고 했잖아. 빨리 이리 와 하면서 소리 빽 지르면서 끝나는 이런 상황들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내 말이 이렇게 안 통하지? 난 결국 우리 아이한테 소리를 빽 질러야 이게 끝나려나?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와 실갱이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저 내가 한 말이 아이한테 들어가고 아이가 잘 지키고 감정이 아닌 어떤 신뢰 관계로 실천하는 우리 아이가 되길 바라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심리적 자료 전문가 모라입니다. 오늘은 말로만 되지 않는 훈육, 이거를 말이 아닌 구조로 바꾸는 신뢰형 훈육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는 훈육이 이렇게 구조를 짜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훈육이 쉬워집니다.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여러분, 훈육과 잔소리의 차이 뭔지 아시나요? 사실 훈육은 이게 실행이 되면 훈육이에요. 엄마가 얘기했을 때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면 훈육이 되는 거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치 좀 해. 근데 아이가 결국엔 양치를 했어요. 그럼 훈육이 된 거고. 근데 양치 좀 해, 양치 좀 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엔 양치 안 하고 자는 아이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버린 건 잔소리인 겁니다. 말은 했지만 아이가 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건 훈육이 아니라 반복되는 잔소리가 되게 되죠. 이렇게 될 경우 부모의 말이 가볍게 느껴지고요. 안 지켜도 아무 일 안 일어나네 라는 학습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권위 있는 부모가 되자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권위적인 모습과 헷갈리곤 해요. 엄마가 하라면 해. 너 또 안 들으면 진짜 혼난다. 이건 권위가 아니라 분노나 협박이죠. 근데 진짜 권위는 신뢰에서 나와요.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질 때 권위가 느껴져요. 엄마가 말하는 건, 정말 지켜지는 일이구나. 엄마 말대로 했더니 이런 게 좋네. 그러니까 권위는 설득이 아니라 이런 반복된 신뢰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존중하고 싶어서 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지, 숙제를 왜 먼저 해야 되는지, 왜 핸드폰을 그만 봐야 하는지를 매번 조금 설명해 주게 되죠. 근데 아이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구나. 설명하는 건 괜찮지만, 아이가 납득이 될 때까지 이런 설득하는 이런 과정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납득되면 할게.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안 해도 돼. 라는 기준을 갖게 돼요. 잘못된 기준이죠. 말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말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결국 부모는 말로 훈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훈육은 설명이 아니라 구조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훈육은 감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를 들면 아까 양치를 얘기를 했잖아요. 양치 좀 해 라고 했는데 아이가 말을 싫어. 엄마 나 안 할 거야. 나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 양치하기 싫구나. 근데 해야 해. 엄마가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스스로 못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말한 시간이 지날 때 스스로 하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지만 아이가 그래도 나 싫어. 이 고집을 못 버리고 안 하면 엄마는 그냥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양치를 그냥 도와주시면 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물러서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뢰를 만드는 훈육입니다. 엄마는 쉽게 화내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야. 이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심리적 자립하는 거에 되게 좋은 훈련이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부분에 경계 설정 없는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기도 하고요. 그 절대적인 기준 따위도 무시하면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결정의 무게까지는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 학교 갈래 말래?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에요. 아이가 몸이 안 좋다고 오늘 학교 갈 수 있겠어? 갈래 말래? 이런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 학교에 갈래 말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숙제 먼저 하고 놀래, 나중에 할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런 질문은 아이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결정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반드시 해야 하는 사회적 약속인 거잖아요. 학교에 가는 거나 숙제를 하는 거나 이거는 해야 하는 사회적 약속. 이런 것들을 사회적 약속이 되어 있거나 도덕적 가치에 있는 기준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는 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경계 설정만 해줘. 그 밑에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그 선택권은 오늘 어떤 옷을 입을 때, 너는 빨간색 옷을 입을래? 파란색 옷을 입을래? 이 정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결정한 거는 바꿀 수 없는 것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편의점에 갔어요.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샀어요. 이미 구매를 하고 선택이 끝난 거잖아요. 막상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과자도 먹고 싶어. 근데 우리는 하나만 사기로 맨 처음에 약속을 했단 말이죠. 난 하나 우리 편의점 가서 한 개만 살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또 추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어머님들은 그래 과자도 그러면 사주자. 내가 하나만 사줄게 라는 그 원칙을 깨버리고 그래 너 이거 더 먹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 더 사주는 행동. 일관되지 않은 이런 행동을 마셔야 돼요. 그냥 너가 오늘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선택해서 이미 지불이 끝났어. 다음엔 더 신중하게 고르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결과, 책임이 한 흐름에 있어야 아이가 진짜 자율성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훈육에 있어서 부모는 아이 주변의 자원을 가지고 훈육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했을 때는 힘을 못 발휘하거든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원.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핸드폰, 간식, 놀이, 유튜브, 용돈. 이게 뭐예요? 아이한테는 되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죠.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부모가 설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오늘 유튜브 10분 더 볼 수 있어. 숙제를 지금 안 하면 오늘 쉬는 시간이 10분이 줄어들 수 있어.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조건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훈육 설계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규칙을 지키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규칙을 안 지키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구나. 페널티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 내면에는 신뢰 기반의 권위가 자라나게 됩니다. 말대답을 멈추게 하는 진짜 방법은 부모가 말한 대로 끝까지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아도, 협박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일관된 구조와 결과를 경험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신뢰형 훈육입니다. 엄마는 쉽게 화내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지도 않은 사람이야 하는 이 느낌. 아이에게 그런 느낌이 심어질 때 진짜 훈육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는 너를 혼내고 싶은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한 말은 꼭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약속하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훈육 고민을 나눠주세요. 모라의 정원에서는 아이들의 심리적 자립을 훈련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계속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